안녕하세요, 가온파입니다. 지난 영상을 보시고 폐유리를 재활용해서 만든 구림상계 PM폼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PM폼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몇 가지 실험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해외에선 건축자재로 널리 쓰이고 있는 PM폼. 예비 건축주님들께서는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시고 내외장재의 선택지를 넓혀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가온파에게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PM폼이 엄청 가공성이 좋다고 들었어요. 네네. 제가 건축목공 기능사 아닙니까? 한번 톱으로 이거 잘릴 수 있을까요? 네, 일반 이제 나무 자르는 톱인데 네. 이걸로도 잘리는 거를 직접 한번 잘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건축목공 기능사가 목공용 톱으로 한번 PM폼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한번 살짝 긋고요. 예, 요걸로도 이렇게 선이 그어지네요. 네. 자, 한번 라인을 따라서 오랜만에 톱질해 갖고서 괜히 기능사 얘기했네. 자, 오, 굉장히 쉽게 재단이 되네요. 목공용 스킬 갖고도 자르면 금방 날아가겠는데요? 네, 그 다이아몬드 초형 팁 있는 톱날이면은 더 쉽게 네, 잘리겠네요. 더 쉽게 잘리고 또 많이 자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특별하게 공구가 없으시면 그냥 톱으로 자르셔도 되고, 전용 톱날을 이용하시면은 더 쉽게 이렇게 절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단은 가벼우니까 여러분들이 가공하기가 너무 편할 것 같네요. 이걸로 오늘 시연도 보여주실 거죠? 네네. 간단하게 벽에 붙이는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구조용 본드입니다. 네, 실리콘이라고 하죠. 요거 네. 일반 내외장용 실리콘 본드. 네. 일단은 좀 깨끗한 면을 확인하시고 붙이실 면에다가 실리콘을 쏘겠습니다. 내외장용 타일 붙이는 거랑 비슷하게 이렇게 실리콘 본드로 작업을 하실 수 있네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스타트 라인을 표시해 뒀는데요. 지금 이 면은 그냥 일반 합판인가요? 네네. 네. 근데 뭐 합판이나 뭐 철판, CRC 보드 다 잘 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붙이실 때 바로 이렇게 쫙 붙이시는 게 아니라 좀 지그시 붙여 주셔야 돼요. 맞춰서 지금 첫 장 붙일 때는 스타트로 철물을 일단은 이용을 하셨고요. 이렇게 하시면서 안에 있는 그 실리콘이 쫙 퍼져서 표면에 밀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 지금 스타트 라인이 밑에서 받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실리콘이 잡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처지지 않고 이 상태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1단을 이렇게 쫙 한 줄 붙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또 굳기 때문에 이제 위에 층을 하시면서 순차적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타트만 요런 철물을 이용을 해서 부착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그냥 쌓아 올리면은 되는 거죠? 네.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셀프 시공 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저도 그냥 비전공자로서 그냥 몇 번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가능하겠네요. 네. 이게 실리콘이 일반적으로 붙는 시간이 얼마 정도? 이게 완전히 붙으려면 제가 알기로 한 24시간은 걸린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폼은 어때요? 일반 우레탄 폼, 저희가 발포로 하는 우레탄 폼으로 붙이는 거는 우레탄 폼도 가능합니다. 근데 우레탄 폼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부풀어 오르는 기 때문에 이제 그 지금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뿌리고 바로 붙였지 않습니까? 근데 우레탄은 뿌리고 나서 어느 정도 발포가 되기를 기다렸다가 붙이셔야 됩니다. 살짝 발포가 되면 이렇게 문질러 갖고 붙이듯이 그렇게 가면은 가능하겠네요. 제가 일단 실리콘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저희 제품이 이제 유리의 고형의 제품이라서 열에 의한 팽창 개수가 거의 없습니다. 아.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제품과 이 바탕면이 열에 의한 팽창 개수가 다르면 이 중간에 본드가 어느 정도 완충 작용을 하는 본드라야 됩니다. 그래서 다 굳어도 그쵸. 약간의 탄성이 있는 그런 본드면 어떤 접착제를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건축물 자체가 보기에는 이제 가만히 서 있지만 이게 미세하게 움직이거든요. 네. 뭐 지진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런 이제 그 탄성이 있는 본드가 한번 완충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네. 안전상에도 훨씬 더 좋습니다. 혹시 목조주택에 하우스랩을 감고 네. 바로 붙이는 건 불가능하겠죠? 그 하우스랩이라는 게 타이백. 타이백. 네. 네. 거기다가는 바로 붙이지는 못하고 그냥 하지 하듯이 목조니까 네. 그 강목으로 하지 작업을 배치하시고 그쵸. 네. 그러면 레인 스크린을 하나를 네네. 통기층을 만들면서 하지 작업한 데다가 붙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를 하지 작업한 데다가 붙일 때는 네. 그 예를 들면은 뭐 나무로 하지 작업을 한다 그러면 그 나무 맞닿는 면에만 실리콘을 붙여도 충분할까요? 충분합니다. 아, 가볍기 그렇군요. 때문에. 그리고 또 요 클립 같은 거 사용해 주시면 더 좋고 반대편에 예. 각 파이프로 이제 하지 작업해 놓은 게 하지 작업 있어요? 해놓은 게 있는데 아, 그래요? 그 각 파이프 대신에 강목을 하시면 됩니다. 네. 한번 그거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여기. 네네. 여기 실리콘으로 네. 이렇게 붙인 게 있네요. 그 스타트 부분만 잡아주고 여기다가 이게 이제 목으로 하지 작업했다고 가정을 하면 네네. 예, 동일한 되겠네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목조주택 일반적으로 40cm 간격 정도로 스터드가 쓰고 거기다가 하지 작업을 추가적으로 많이들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얘 판도 제작을 할 때 목조주택 전용으로 이렇게 크기를 사이즈를 맞춰서 제작을 해 주실 수도 있나요? 그렇게도 가능하고 이제 이 외장재 디자인에 맞는 규격이 있으면 그 규격에 맞춰서 하지를 하셔도 됩니다. 예, 하지 작업을 맞추던가 네. 아니면은 스펙에 맞게끔 이 패널 자체를 보드를 제작을 해 주실 수도 있고 네. 예, 그러면 목조주택에도 쓰기가 굉장히 편해질 것 같네요. 자, 이번에 준비하신 거는 방수 테스트 어떻게 네. 할까요? 여기다가 물을 담을 건데 네. 이제 아무래도 기공 때문에 보시는 분들이 이게 물이 진짜 안 먹나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게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는 게 제일 확실하니까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벼워서 물에 뜹니다. 그러네요. 그냥 네. 얘는 물에 둥둥 뜹니다. 보신 것처럼. 자, 이렇게 물을 지금 전체적으로 다 채워놨는데 맞닿은 부분은 실리콘 처리를 했고요. 이게 물이 어떻게 새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 지금 막 채우고서는 판단이 안 될 수 있으니까요. 한 30분 정도 보고 네. 예, 밑에 티슈 같은 거 깔고 걔가 물에 젖는지 그런 거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한 30분 뒤에 다시 보죠. 네. 자, 대표님 40분이 이제 지났어요. 네. 방수 되는 거 맞죠? 외부로 화면에 안 샌 보이니까. 거는 지금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요거 티슈 바짝 마른 티슈로 한번 밑에 한번 볼게요. 뭐 이거 보나마나 흡수된 거는 하나도 없고요. 네, 완전히 지금 말라 있습니다. 뭐 전혀 이제 물은 샌 흔적이 보이지 않고요. 요거 얼마나 안쪽으로 물을 먹었는지 지금 한 45분 정도까지 지났는데 한번 깨서 요 단면을 한번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단면을 봐야 되는데 물기 전혀 없습니다. 보시면 물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네, 딱 그 여기 기공 있는 표면까지만 들어가 있고 네. 그 안으로는 지금 보시면 물기가 없습니다. 일단은 얘가 클로즈 셀이라
안쪽으로 더 파고들지 않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열 효과가 네. 계속 유지되는 거죠. 그렇죠. 물을 먹으면은 단열 효과가 줄어드는데 일반 EPS 같은 경우도 물 먹으면은 네. 현저하게 단열 효과가 줄잖아요. 대표님 이번에는 네. 화재 테스트 준비하셨다고요? 네, 요즘에 많이 사용하시는 WPC 외장재랑 저희 제품이랑 화재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보면은 오른쪽에 WPC는 지금 연기가 엄청 많이 나고 있고요. 이쪽은 고온에 녹기는 했는데 전혀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사실 화재가 나면 제일 위험한 게 연기잖아요. 네네. 네,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리라서 일단 토치 온도가 1000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녹아서 들어가다가 이제 더 이상 들어가진 않고, 그리고 이제 가스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눈으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화재의 위험성에 대해서 판단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5분) 정도 지난 상태에서 계란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자, 차음 효과 테스트를 위해서 이렇게 박스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게 몇 티 정도 되나요? 이게 지금 50T로 급하게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50T의 박스를 이렇게 네. 일부러 제작을 해 주셨는데 락 음악을 하나 틀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직관적으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소리 나고 있고요. 덮어볼게요.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반 이상 소음이 확 줄어드는 느낌이 드네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가 사운드 가공 안 하고 그대로 지금 편집 없이 내보내 드릴 테니까요. 차음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쇼츠로 ALC 망치로 두들기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ALC는 질기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얘가 지금 형상으로는 ALC랑 유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블럭 형태로 만들어서 제가 망치로 한번 두들겨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질긴지. 오, 얘도 ALC처럼 두들긴 부분만 이렇게 파이고, 오, 생각보다 이 질기다는 느낌이 드네요. 진짜 이렇게 들어간 부분들 보면 유리인데 ALC랑 느낌이 정말 비슷한, 근데 물을 안 먹는다는 거. 오, 괜찮은데? 영상 잘 보셨나요? PM폼의 특징을 잘 전달해 드리기 위해 몇 가지 실험까지 진행해 보았는데요. 이번 영상 보시고 내외장재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뒤이어 공장에서 PM폼 생산 과정도 보여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대표님, 여기가 지금 공장인가요? 네네. 네, 공장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 공장 전체 면적은 한 2,000평 정도 되고, 공장은 뭐 한 80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열로는 한 60m 정도 되고요. 선행로는 그 2배 정도 됩니다. 그럼 하루 생산량은 뭐 해배 기준으로 어떻게 해야 유리 기준으로 1시간에 1톤 정도 지금 생산 가능한, 네, 캐파입니다.
위에서 원료를 형틀에 넣은 다음에 이제 무게만큼 넣어서 로보트를 활용해서 평탄화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평탄화된 거를 가열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3단으로 적재를 합니다. 가열로에서 발포하고 선행해서 한 바퀴를 쫙 돌아 나오면, 돌아 나올 때는 여기 보시면 발포된 제품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빵처럼 부풀어 올라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빵이라고 하신 거구나. 네네. 이게 그러면 일종의 오븐에 들어갔다 나온 빵이라고 보면 되는 네네. 실제로 가루가 들어가면 가루는 한 여기서 3분의 1 정도 높이만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발포가 되면서 이게 꽉 차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발포돼서 나온 제품을 절단하는 공정인데요. 이제 여기서 600폭을 절단하고, 이제 여기서 직각을 돌려서 1200 절단하고, 그 다음에 저기서 이제 두께 절단으로 제품화 하게 됩니다.
지금은 저희가 싱가포르 나갈 제품을 만들고 있어서 50T 두께로 절단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제 여기 단을 분리해서 펼치고 이제 에어로 한번 먼지를 털어주고 예, 그다음에 포장하게 됩니다.